안녕하세요. 최경선 작가입니다. 나는 왜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날까? 제 감정 내려놓기 연습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소제목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대다수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은 맞지 않을까요? 화를 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항상 그렇다고 웃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바람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나쁜 감정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활동을 못 하시고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 또한 또 산후풍으로 거의 동네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언니가 6학년, 저는 3학년인데 이제 갓 태어난 여동생이 아침마다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때는 시골 동네에 우유라고는 그때 생각도 못했죠. 네. 밥물 정도, 밥 삶은 물 정도 먹이면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 되면은 배고파서 막 우는 동생을 업고 이제 동네에 아주머니들한테 젖동량을 나갔던 거죠. 60년대의 시골에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아침에 애는 앙앙 울죠. 젖먹이가 있는 아주머니 댁에 가서 저들 얻어먹이러 가면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도 젖을 주는데 자기 아이부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생을 젖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이제 젖을 좀 먹고 나면은 동생이 울지 않고 이제 돌아오는 내 등 뒤에서 막 코를 비비면서 이제 기분이 좋다는 거죠. 옹알이를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학년짜리 언니가 밥을 하면은 저는 물을 기르다 주고 불을 떼고 아침 식사가 끝나면은 설거지를 해놓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그 지각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설거지를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막 뛰어가면은 언니는 뒤에 따라오면서 설거지 깨끗하게 안 한다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랑곳없고 그냥 학교를 달려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저는 전혀 하지도 않은 일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지목하시고 아주 심하게 해초리를 드셨어요. 그 해초리를 맞을 때마다 엄마 나 안 그랬어요. 엄마 정말 나 안 그랬어요. 라고 그때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욱더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더 때리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온 종아리에 피멍이던 그 해초리 자국보다 더 아픈 것이 어머니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제 말을 믿지 않는, 그래서 상처받은 그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울었어요. 눈물 났어요. 그 뒤로는 저는 웬만한 일에서는 어머니의 그 말에 거역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 잘해라, 아니면 예의 바르게 해라, 순종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 이후로 차츰차츰 성장하여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때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는 있으나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 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부터 나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따지거나 차분차분하게 얘기하거나 그래서 상대를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혼자 되면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정말 나는 대책 없는 아이인가 보다.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 차츰차츰 그러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근데 화를 내야 하는 일에 화를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냐, 그 화에 대해서 정확한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참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그때 그 어릴 때에 받았던 어머님에게 받은 것, 아픈 마음의 상처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누가 조금만 뭐라도 욱 해서 올라오고 욱 올라오면 내가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고 그러면서도 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내 내면에 의식하지 못한 어떤 욕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릴 때는 화를 내는 것은 안 된다. 화는 참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즉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던 거죠. 이제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화났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이 상대가 화를 낼 때에 나도 모르게 같이 그 화를 따라낸다면은 그거는 상대의 감정에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강박관념이다, 또 공황장애다, 정신분열증, 정신적인 질환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그런 병명들이 늘어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될 수도 있죠. 그 당시 나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열심히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7남매에서 위로 셋째인 나는,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아래는 동생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정말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성장해왔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알았어요. 내가 왜 내 자신도 모르게 울컥울컥 화가 나며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날까?
신경질적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했을 때에 그 말이 먹혀들지 않거나 상대가 동조하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신경질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곧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에 그 상처받았던 것들이, 그 상처, 내재된 상처가 그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에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알았죠. 그걸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사람은 그 미성숙한 감정일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성숙한 감정이 돼서도 가져가는 사람이 많죠. 주변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지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폭력까지 휘둘르면서 급기야는 가족들에게 이제 멀리 되는 상황이 되고 차츰차츰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르게 되는 거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는 내 자아를 들여다보았죠. 그리고는 그 자아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정말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네가 그때는 너무나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야. 이제는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따돌리고 자아와 함께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래서 내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제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좀처럼 옛날처럼 되지 않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감정 조절과, 그래서 상대가 저 사람도 그런 상황이 있으며 그런 아픈 감정이 있나 보다. 정말 화를 내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며 살 것이 아닌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뒤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살아가면서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은 있지만은 그때마다 화내고 분노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픔도 실패도 화나는 감정도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